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송기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장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가운데 전문가님처럼 이렇게 좀 큰 키처럼 뭔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전문가님께서 좀 잘 우리 시청자분들 잡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처음 뵙는 만큼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일단 자기소개부터 함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주남 송기호입니다. 제가 왜 주말에 주식 알려주는 남자냐고 이제 소개를 했냐면 사실 이제 오늘 아침 토요일은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죠.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7시에는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토요일 아침에 주식을 또 시작을 해서 일요일 저녁에 끝내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스케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주식 알려주는 남자라고 이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컨셉을 좀 잡아볼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되게 좋아해요. 차트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좀 우량 종목들, 그리고 네이버 이제 검색에 많이 된 종목들을 좀 선색을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좀 차트 분석 위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이제 엄선을 해가지고 차트 검색을 하면서 차트 분석을 하면서 다음 주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캔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걸 한번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봐주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증권에서 세일즈 앤 트레이딩 본부에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같은 회사 리서치 센터로 가서 반도체랑 2차 전지 쪽 RA를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용사로 옮겨가지고 코스닥 150이랑 이제 나스닥 롱숏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롱숏. 롱숏은 뭔가요? 롱숏은 밑에서 사고 위에서는 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 내에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큰 원칙은 어떤 시장이 오든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면별로 조금 이제 다르게 전략을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매매 방식을 바꿔가면서 이제 전략을 실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롱숏 펀드를 운용을 했다라고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격으로는 이제 뭐 CFA, 투운사 뭐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요거겠죠. CFA는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는 차트만을 거의 얘기할 거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 다 재무도 돌려보고 이제 이 회사의 성장성도 보면서 어떤 회사가 좋고 어떤 회사는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 되고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차트가 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종목 소개시켜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저랑 같이 계속 프로그램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실력은 이제 해외 운용사 T사라고 있어요. T사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항상 이제 주식 수익률 대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3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1등을 했습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총 한 4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이제 투자 대회를 하는 거고요. 이제 펀드 매니저랑 증권사, 브로커들끼리 이런 애들끼리만 이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수익률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런 대회에서 3년 동안 계속 1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따라해 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같이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차트냐? 저는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뭐 CF도 있고 다 있고 한데 왜 굳이 차트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재무 다 좋아요. 내러티브 다 좋은데 좋은 뉴스 좋은데 결국은 이 모든 액션이 담겨 있는 건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에는요. 그 캔들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고뇌 그리고 결단이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왜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매도를 쳤고 왜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매수를 쳤고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좀 계속 따라하다 보시면은 아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라는 게 한 달 뒤, 두 달 뒤면은 좀 같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메인으로 시작을 할 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는 저는 이제 왜 미국 증시를 먼저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요새는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미국 지수를 따라가긴 해요. 요새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미국 증시가 따라가지만 원래 기본적으로는 미국 지수를 코스피 지수가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만큼 변동성이 세진 않아요. 요새 미국 지수는 뭐 좀 되게 좀 플랫합니다. 플랫하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려보면 이 안에서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움직일 것 같고 변동성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방향성이 이렇게든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물론 이 안에서 정말 기계처럼 움직이진 않겠죠. 이렇게 살짝씩 변동성을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박스권 이렇게 러프하게 박스권을 딱 그려보면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뭐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4848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는 7월 8일 날 원유 재고 발표돼요. 원유 재고 발표되는데 그동안 사실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원유 재고가 어떻든 뭐 알 바 없었는데 지금 왜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 저희 이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그래요. 이란이랑 전쟁을 하면서 원유 재고 계속 부족하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유 재고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면 시장이 한번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7월 8일 날 원유 재고 발표되는 거 꼭 보셔야 된다. 요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외에는 사실 뭐 굳이 이번 주에 고용 발표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굳이 체크할 사항은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봤으니까 저희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네, 미국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셀 거예요. 요새 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위에서 잘 올라왔어요. 밑에서 잘 올라왔고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월요일 살짝 오르고 화요일 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전에는 내가 단타를 들어갔다 아니면 포지션이 세게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줄이시는 것도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상 하단은 7,700포인트, 7,700포인트면은 딱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7,700포인트는 사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찍고 올라온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찍고 올라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좀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위로는 어디 9,200까지 열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스마트하게 매매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7월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뭐 4, 5월보다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봐주시면서 같이 좀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매일매일 이제 시황을 올려요. 매일매일 시황을 올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기관 투자자로서 이제 시황을 보는 거니까 좀 더 결이 다릅니다. 또 이제 미국 증시도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은 굉장히 좀 주식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들어와 주셔서 얘가 어떤 얘기 하나 이런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주남 우리 송기호 전문가님. 사실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처음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일주일에 한 4개가량, 5개가량의 종목의 차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주 이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굉장히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이 보신 다음 주 전망은요. 일단 미국 시장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좀 반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유 재고 결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팔로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내 시장. 사실 이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좀 다르게 표출하는지에 따라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7월장, 4월장, 5월장보다도 더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그 수익 최대로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의 차트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첫 방송의 첫 네. 종목이니만큼 네. 굉장히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예상컨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톱 중 한 종목일까요? 아, 맞습니다. 네. 맞고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같은 방송국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뭐 230만 원에서 240만 원 구간이 오면은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상장부터 지금까지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고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평행 채널을 딱 그어놨는데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평균 가격 구간입니다. 보시면 이 빨간 선 안에서 계속 캔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뚫었죠? 요때 딱 처음에 맨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번 기대감으로 한번 이 구간을 뚫었었고 그리고 지금이죠. 지금 이때 요때가 지금 메인 구간이죠. 메인 구간. 이때가 왜 지금 뚫린 거죠? HBM 때문에 그런 거죠. AI에 더불어서 이제 HBM의 수요가 계속 올라가니까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건 이제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돌파를 했다?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은 어디예요? 여기죠. 처음에 상장했을 때 맨 처음에 뚫었던 이 신고가 라인 구간. 이 신고가 라인 구간을 평행 채널을 딱 그어 보면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거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주가도 인플레이션 따라가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격과 이때 가격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서야 막 돌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한 3-4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때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빨간색 가격 구간은 돌파한 게 제가 본 게 한 2025년 10월 정도예요. 10월 정도에 돌파를 나왔고 그때부터 거의 뭐 미친 듯이 갔죠. 미친 듯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월쯤에 역사적 신고가 구간을 다시 돌파를 했죠. 다시 돌파를 하고 지금은 조금 쉬는 구간이다. 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람만 안 변하나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은 차트라는 것도요. 과거 패턴을 그대로 약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어떤 고유한 차트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과거에 반복됐으면 현재에도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이제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프랙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2009년에서 2026년 평균 가격 구간을 딱 돌파를 할 때 이때 보시면 장대 양봉 나와서 돌파했고 눌렸어요. 그렇죠? 한 2달 눌렸습니다. 2달 눌렸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빵빵빵빵 하고 갔죠. 지금 보세요. 장대 양봉으로 역사적 신고가 구간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눌렸죠. 똑같죠. 그렇죠? 조금 이제
뭐 캔들의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눌린 건 똑같아요. 눌렸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8월부터는 다시 이렇게 위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계속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쉬어가면서 다시 힘을 모으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구간이다? 지금은 힘을 축적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힘들다고 이탈하시면 안 되고 변동성 센 거 맞아요. 셀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15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얼마예요? 290만 원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290만 원에서 10%만 움직여도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탈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구간이다?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눌린 구간이다. 눌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세죠. 그렇죠?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세가 25년 5월에 딱 시작을 했어요. 25년 5월에 시작을 했고 박스가 점점 고점과 저점 변동이라고 하죠. 변동폭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24%, 30%, 40%. 이게 사실 말이 좋아 40%지 40%면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잡고 저점까지 팔면은 그냥 딱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반토막 나는 거고 레버리지 들어가신 분은 어떻겠어요? 지금 거의 뭐 80% 손실이죠. 80% 손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매를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른다고 사지 마시고요. 오른다고 사지 마시고 내릴 때 그냥 정말 자신 있게 매수하시면 돼요. SK 하이닉스 27년, 28년까지 실적 좋을 겁니다. 좋을 거니까 내릴 때 그냥 자신 있게 매수하시면 된다. 요새 뭐 뉴스 많이 나오죠. 뭐 메모리 뭐 고점론이니 애플에서 중국 메모리를 쓸 거니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결국은 다 내러티브 싸움입니다. 내러티브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휘둘리시면 안 되고 실적과 가격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만 딱 주춤해서 보시면은 딱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 이 트레이딩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해주시면 된다. 매매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을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박스권 구간은 어떻게 되냐? 요 라인, 하단 라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220에서 230만 원 라인이에요. 하단 라인이 220에서 230만 원 라인이고 상단 라인은 290이죠. 290에서 300만 원 라인이고 그래서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까지? 7월 말까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희 7월 12일 날 뭐 있죠? SK 하이닉스 ADR 가격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SK 하이닉스 ADR 가격 기대감 때문에 고점 뚫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수라고 봅니다. 왜? SK 하이닉스 ADR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냉철해요. 그래서 만약에 ADR이 가격 생각보다 저렴해요. 할인으로 발행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 ADR이 발행되기 전에 기대감보다는 우려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변동폭이 셀 수 있으니 지금은 트레이딩이 맞다. 그리고 또 뭐 있죠? 7월 말에? 7월 말에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요. 실적 발표 나오면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또 한번 차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7월은 아무래도 저는 예상하건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거다. 움직일 거니까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거 요거를 조금 7월에는 습관화하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에서 220에서 230만 원 라인 그리고 위에는 290에서 300만 원 라인 요 안에서 계속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다음 주 캔들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캔들은 저는 사실 월요일은 살짝 장초에 올랐다가 장 막판에는 쫙 한번 뺄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날 뭐 있죠? 전자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전자 실적 발표 있으니까 살짝 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시작을 했다가 전자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뭐 잘 나오겠죠. 잘 나오면 다시 이제 오케이 전자 실적 발표 잘 나왔어. HBM 좋아 가는 거야 하고 화수 목 계속 가겠죠. 가다가 이제 금요일쯤에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SK 하이닉스 ADR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금요일 날은 살짝 이렇게 차익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제가 그린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송교호라는 사람은 이렇게 캔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고 화수목은 좋을 가능성이 있고 금요일은 SK하이닉스 ADR 때문에 살짝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네, 여기까지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가 궁금해하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지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더 많이 열어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이번 7월 ADR 이슈도 있고 실적 발표도 함께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단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상단은 29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해서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레이딩하기 좀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잘못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위에서 잡고 아래에서 좀 팔아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타점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첫 방송이니만큼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1,500개 종목의 1차 지지선 그리고 2차 지지선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 받아가셔서 내 종목이 추후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함께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까지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하이닉스를 했으니까 우리의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7월 7일 잠정 실적 발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좋겠죠. 네, 좋을 겁니다. 네. 좋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7월 7일 날 대기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좋을 겁니다. 제가 아까 월봉 가져왔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가져왔습니다.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져왔고 사실 제가 이 차트는 좀 되게 많이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져와서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10배가 간 적이 지금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 그렇죠.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하죠? AI 버블 시기라고 하죠. 전 개인적으로 버블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AI 버블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AI 버블 시기 지금도 뭘 바라보고 있어요? 10배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 딱 10배가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결국은 뭐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개발을 하던 시기였고 또 핸드폰, 컴퓨터 다 만들던 시기였죠. 그래서 전자는 그때도 코스피 시총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배를 갔죠. 지금 어때요? 지금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AI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고 저희가 삼성전자가 실적 안 나와가지고 반성문 쓴 데가 언제예요? 그때가 59,000원, 6만 원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때에서 10배를 딱 간다고 하면 얼마죠? 60만 원이죠. 그리고 요 상단이 61만 원이에요. 이 상단 61만 원이고 딱 두 채널 남았습니다. 두 채널 남았고 저는 이게 27년 여름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SK하이닉스에도 말씀드렸죠. 이탈하면 안 된다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수가 16,000을 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항상 16,000을 얘기를 하거든요. 16,000을 간다고 할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 16,000은 갈 수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전자가 가고 거기에 플러스 현대차나 아니면 전력인프라 쪽 그쪽이 좀 채워주면서 16,000을 채워줘야 되는 거지 전자와 닉스가 가지 않는데 16,000을 간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같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역시나 눌리고 있어요. 지금 눌리는 타이밍이에요. 그동안 계속 달렸잖아요. 보세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일직선을 쭉 달렸어요. 일직선을 쭉 달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도 안 변하듯이 기업의 고유 패턴, 주가 패턴도 안 변한다라고 했죠. 닷컴 버블 시기랑 지금이랑 차트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따라갈 겁니다. 끝단까지 가는 거예요. 끝단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여기서 이탈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 1999년 가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1999년 가을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빨간 선이 이쪽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인데 여기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왔죠. 또 역시나 돌파를 하고 눌림이 나왔어요.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한 번 이렇게 상승 이렇게 됐죠. 지금도 어때요? 똑같죠. 돌파가 나왔고 눌림이 나왔죠. 눌림이 그것도 2개월봉 똑같이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눌리고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 사실 이 빨간 선을 한 번 정도 이제 하향 돌파를 하려고 했어요. 이 캔들이. 그래서 끝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고점에서 도지가 떴고 그 다음에는 장대 음봉이 떴고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지켜줬죠. 선을 지켜줬습니다. 이 선을 지켜준 거는요, 여러분 이런 대형주에서 선을 지켜줬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라고 하죠. 뭐 그런 큰 손들, 뭐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머니들이 삼성전자는 아직 빠질 때가 안 됐다라는 거를 차트에서 딱 나타나고 있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고 눌리는 시기니까 이렇게 갈 거다라고 봐주시고 계속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요 상단 채널 박스 있죠? 이 상단 채널 요거를 따라서 이제 갈 겁니다. 요거를 따라서 갈 거고 이제 목요일 날 이걸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겠는데 이 라인이 한 23만 원,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 캔들이 딱 뜨면서 금요일 날 바로 이제 양봉이 떴죠. 양봉이 뜨고 월요일 날 아마 다시 이 채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딱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채널 안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 안쪽의 가격대가 대략 얼마냐? 한 32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딱 안착만 하게 되면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 박스를 보면 평행 박스에서도 역시나 SK 하이닉스랑 똑같이 지금은 전자도 트레이딩 구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있죠? 저희 잠정 실적 발표 있죠. 사실 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발표 되면은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7월에 중요한 일정은 끝나지만 SK 하이닉스에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7월은 조금 트레이딩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상방평행 채널 박스에서는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평행 박스 채널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이 저점 있죠? 이 저점을 쭉 지켜주면서 저점에서 매수가 한번 세게 들어온 거죠. 매수가 세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30만 원에서 35만 원 라인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제 사신 분들은 되게 잘 사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나 이 구간이 대략 한 29만 원에서 30만 원 라인이에요. 하단이 29만 30만 원 라인이고
위 상단 구간은 한 36만 원 라인, 37만 원 라인 이쪽 라인인데 이쪽 라인에서 계속 박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7월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윙보다는 단타가 나아요. 단타가 낮고 이렇게 파도를 잘 타시면서 수익을 얻으시면은 8월, 9월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월에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7월에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좀 열심히 매매하시면은 되게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큰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재투자해야 되죠. 재투자하시면은 8, 9월에는 정말 좋을 겁니다. 좋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견뎌내야 된다.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만 원, 30만 원 라인, 36에서 37만 원 라인 이 박스권에서 계속 트레이딩 하시는 거 요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랑은 조금 달라요. SK 하이닉스랑 조금 다르고 보통 전자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금 눌립니다. 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은 오를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이제 실적 발표 전이라서 뭐 기대감에 오른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미꼬식이라고 봅니다. 개미꼬식이라고 보고 그래서 월요일은 오르고 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인데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적이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막 매수를 하시죠. 그런데 실적 발표가 나고 막 떨어져요. 그러면 왜 이러지? 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 하면서 또 이제 파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뭐다? 굉장히 좀 페이크 시그널이다. 페이크라고 보시고 그때 주가가 막 오르면 그냥 오케이 실적 발표 전이니까 나 일단 팔아본다. 비중을 축소하세요. 비중을 축소하시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살짝 눌려요. 살짝 눌리면은 그때는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가 아마 실적이 좋아도 살짝 눌릴 거고요. 나쁘면 더 세게 눌릴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결국은 살짝은 눌릴 거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눌릴 때 어떻게 하다? 다시 사자. 다시 사면 목요일, 금요일은 또 좋을 수 있다. 목요일, 금요일은 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7월 7일 실적 발표 전에 만약 상승이 나오면은 절대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된다?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삼성전자는 7월 7일 날 움직임 계속 주시를 해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까지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이번 주 사실 30만 원도 깨고 내려가서 좀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년 여름까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눌림목은 1999년도에도 있었던 잠깐의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아서 매도 버튼을 막 눌러버리시면 후회하실 수 있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장 32만 원에서 33만 원에 안착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단은 29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상단은 36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해서 박스권 내에서 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는 사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삼성전자 4구 8기를 반복하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첫 방송이니만큼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500개 종목의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이 모두 다 그려져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코너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세 번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전문가님, 올해 이 종목은 정말 주인공 오브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역사적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네,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안 좋게 보고 있고 왜 안 좋게 보냐라고 하면은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왜 다 왔냐라고 하면 전기가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삼전이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MLCC 좋은 거 알아요. MLCC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미 전 다 땡겨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땡겨 왔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절대 비춥니다. 만약에 혹시나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이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안 좋게 보고 있는지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의 월봉입니다. 지금까지의 월봉이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엘리어트 파동을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제는 정말 5파동까지 끝났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1파동이 이제 요때가 아마 2000년, 2006년 이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가 조금 긴 시간에 걸쳐서 나왔죠. 그래서 상승 3파가 나왔고 하락 4파, 이제 조정 4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거를 장식하는 이 모든 걸 장식하는 상승 5파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여기서 계속 이제 눌리고 있죠. 계속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자나 닉스나 똑같이 눌리고 있으면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랑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좀 다르고 그거를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5파가 나왔어요. 상승 5파가 다 끝났고 그 다음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느냐, 하락 3파라고 있습니다. 하락 3파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하락 A파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B파가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반등이 살짝 나오고 보통 이제 데드캣이라고 하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 A파, 하락 B파, 하락 C파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정상화되는 거. 그런데 요거가는 글쎄요. 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상승 5파까지 나왔고 그 다음은 하락 A, B, C파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어떤 패턴이냐, 고점에서 물량 넘기는 패턴이에요. 제가 왜 아까 전자나 닉스나 지금 이 전기나 상이 다르다냐고 했냐면 채널을 보세요. 채널을 아까 제가 전자나 닉스는 5개 채널을 가져왔어요. 5개 채널을 가져왔는데 전기는요 5개 채널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채널을 제가 연장시킨 거예요. 억지로. 사실 이것부터가 비정상이거든요. 보통 채널은 5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6, 7, 8, 9, 10, 11, 12 12개 채널이에요. 12개 채널인 거면 이것부터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차트 툴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피보나치,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엘리어트 평행 채널 요건데 사실 평행 채널도 제가 억지로 연장을 시켜 놓은 거고 피보나치는 이제 아예 안 먹혀요. 피보나치는 이제 아예 안 먹히고 그다음에 엘리어트가 딱 깔끔하게 먹히더라고서 이제 엘리어트를 가져온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차트라고 다 맹신을 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개가 깨졌으면은 그건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주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3개 지표 중에 2개가 깨지면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어떤 패턴이다? 끝단까지 다 왔으니 여기서는 살짝 물량을 넘기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왜 여기서 물량을 넘기냐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운영사에서는 롱숏을 했다고 했고 상승에도 힘이 필요해요. 상승에도 이 물량을 모으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락에도요. 물량을 모으는 힘이 필요해요. 어떤 물량? 공매도 물량. 아마 지금 헤지펀드들에서는 이거 숏치려고 공매도 물량 모으고 있을 겁니다.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게 딱 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적당히 계속 횡보를 주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플러스 뭐까지 한다? 공매도 물량 넘기려고 증권사에 계속 전화 걸어가지고 지분 찾을 겁니다. 주식 계속 이제 빌릴 거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제가 비슷한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건 이제 S&P 지수 차트입니다. S&P 지수 차트고 이때가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 때도 보시면 채널 상단에서 고점에서 계속 비비고 있죠. 비비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리먼 때도 똑같아요. 리먼 때도 상단까지 가진 못했지만 이 고점 상단 라인에서 계속 비벼요. 비벼다가 어떻게 돼요?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죠. 다시 이렇게 빠지고 요때랑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 지금은 갈 거면 지금 진작에 갔었어야 됐어요.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 건데 못 가고 계속 한 번 더 뚫었고 뚫리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는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들고 계신 분이라면 비중 축소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면 다행히 이 박스권은 지켰어요. 고점 박스권은 지켰고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이 세게 나왔죠. 반등이 세게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는 글쎄요 220만 원 터치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0만 원, 230만 원 만약에 터치한다면 저는 그때는 비중을 아예 확 줄여버리시는 거 그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뭐 손실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220에 230만 원이면 대부분이 다 이제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미련 갖지 마시고 좀 이제 많이 탈출해 주시는 거. 절대 오른다고 220만 원, 230만 원에서 오른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된다? 정말 펜트에서 물리는 겁니다. 펜트에서 물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시는 안 올 역사적 신고가에서 물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규 매수 버튼은 정말 조심해서 눌러 주셔야 되고 이제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오르면 어떻게 된다?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220에서 230이죠. 이 라인 오면 그냥 미련 없이 비중을 덜어내자. 많이 덜어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앵커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이 차트북은 이제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은 제가 다 적어놓은 차트 책이에요. 차트 책이고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은 혼자서 개인 매매하실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좀 이제 좀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 종목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수익권이시라면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손실권이시라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최대한 좀 수익 보고 좀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220만 원에서 230만 원 터치 가능성 있는데 비중 축소 과감히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외에도 네 종목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1,500개 종목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안에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이 그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이 책도 함께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종목은 좀 앞선 세 개 종목보다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볼 수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종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현대차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반기 주도가 될 거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위에 상반까지 룸이 대략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남아 있다고 치면 나머지 16,000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한 12,000, 13,000을 채우면 플러스 알파 3,000포인트는 누가 채우냐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가 채울 거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AI가 시작이 됐고 휴머노이드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현대차는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로봇 기업이에요. 로봇 기업이고 어떤 로봇 기업이다?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는 밸류에이션이나 프레임이 달라야 돼요. 근데 아직 그거는 시장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어떤 시장의 오해가 있을 타이밍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계속 좋을 거다. 하반기 정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좀 많이 힘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계속 이제 120만 원을 부르고 있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차가 좋을 거다. 하반기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왜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월봉을 가져왔습니다. 월봉을 가져왔고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현대차의 역대 평균 가격 구간이에요. 현대차의 역대 평균 가격 구간이고 여기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기를 이제 벗어난 구간이 언제예요? 요때. 요때가 어떤 시절이죠? 차화정 시절이죠. 차화정 시절. 2010년부터 2011년 차화정 시절인데 이 차화정 시절에 비교해서 지금을 딱 보세요. 차화정 시절 좋았어요. 좋은데 사실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언제가 더 좋을까요? 지금이죠. 지금 현대차 로봇 월드컵 광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때 그랬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에 오해가 쌓여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20만 원이에요. 이 상단이 1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6,000원을 간다고 하면 현대차도 같이 120만 원까지 뚫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 지금은 매수하시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현대차가 더블탑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더블탑 아닙니다.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시절에도 차화정이 더블탑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쌍봉 마감이라고 하죠. 쌍봉 마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더블탑은요. 한 번 고점을 딱 찍고 그리고 한 6, 7개월 뒤에 적어도 최소 6, 7개월 뒤에 그 고점을 갱신하는 게 더블탑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여기는 지금 여기 돌파 나오는 구간입니다. 돌파하려고 힘 모으는 구간인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구간이다? 변동성이 세지만 축적 구간입니다. 축적 구간. 절대 더블탑이 아니에요. 더블탑이 아니고 축적 구간이지만 변동성이 좀 센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계속 이 빨간색 구간 라인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위로 이렇게 갈 거다. 축적이 끝나고 내러티브가 나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현대차 지금은 더블탑 아닙니다. 찍고 고점 갱신을 2번 했어요. 심지어 고점 갱신을 2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빨간색 라인 여기를 돌파하려고 트라이를 하는 거지 여기서 고점 갱신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동안 이제 선을 안 썼죠. 선을 안 썼는데 제가 이제 좀 주로 쓰는 선이 이거 딱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이 선을 딱 보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죠.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 잘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이 어디냐? 지금 구간이죠. 뭐 47만 원에서 49만 원 라인. 여기를 7, 8월에 계속 지켜주면 여기서 매수 구간이다.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매수하면 어떻게 간다? 적어도 77만 원까지는 간다. 왜? 여기 상단 구간이요. 상단 구간 트라이 한번 더 하러 갈 겁니다. 만약 그래서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쭉쭉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용기 내서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구간이 한 77만 원 정도 될 거예요. 77만 원 정도 될 거고 지금이 한 48만 원, 47만 원 구간이니까 이 라인에서는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차까지 한번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간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인 만큼 그리고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 기업으로 평가받는 만큼 하반기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 목표가 120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며 47만 원에서 49만 원 지켜주면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 77만 원 달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